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요즘 저에게 같이 살자고 꼬드기는 아줌마가 한 명 있어요. 바로 보라 아줌마인데요. 성격도 아주 잘 맞는 것 같고요. 또 아줌마가 저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기는 해요. 또 아줌마랑 연애를 하면서 좋은 점은 그거를 할 때 제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줌마가 잘해준다는 점이에요. 물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았고, 그때 그 여자친구랑 잠자리도 해봤는데요. 그때는 그냥 좋다라는 느낌 정도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라 아줌마를 만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줌마는 정말로 제 정신을 쏙 빼놓거든요. 저는 정말로 어떨 때는 이성을 잃고 무아지경이 되어서 아줌마랑 한 몸이 되고는 해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나면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것보다 더 좋은 느낌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아줌마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아줌마도 만족스럽다고는 해요. 그러면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간단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올해 대학교 3학년이 된 학생이에요.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랑 집만 오가면서 공부만 했던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 내력이 머리가 썩 좋지는 않은가 봐요.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적은 썩 만족스럽지가 않았죠. 집이 서울이다 보니 명문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요. 평상시 성적도 그 정도는 되지 않았고요. 역시나 수능 시험에서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열심히 푼 문제도 틀리고 몰라서 찍은 문제도 장렬히 다 틀려버리고 말았죠. 재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 머리로 재수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요. 또 집안 형편이 그럴 상황은 아니어서 저는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아빠랑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앨범에 있는 몇 장의 사진으로 엄마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그게 전부였죠. 그래도 엄마의 빈자리는 아빠랑 할머니가 잘 채워주셨어요. 특히 일 때문에 바쁜 아빠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저를 살뜰히 돌봐주셨죠. 저는 한글도 할머니께 배웠고요.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던 날도 할머니 손을 잡고 학교에 갔었어요. 할머니가 엄마 역할도 대신해 주신 셈이었죠. 그렇게 할머니가 계실 때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할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빠야 늘 저녁 늦게야 퇴근하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저는 학교 다녀오면 늘 빈집을 혼자 지키곤 했었어요.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을 해오신 분이었는데요. 오래 그 일을 해오셔서 경력이 꽤 많으시긴 하지만 일이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아빠는 늘 웃는 모습이기는 했는데 언젠가부터 아빠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보여서 참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언젠가 대학생이 되면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을 벌어 쓰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빠는 저만큼은 이렇게 힘들게 몸쓰는 일을 하지 말고 공부 많이 해서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라고 하셨죠. 아마 평생을 건설 현장을 돌면서 몸으로 고되게 일하는 걸 저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는 않으셨나 봐요.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저를 키워주신 걸 아니까
꼭 대학만큼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요. 제 성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그래서 재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다니는 지방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이 대학에서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나마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합격 소식을 알렸던 날, 아빠는 제 휴대폰으로 날라온 합격 통보 메시지를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중졸이신 아빠는 늘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으셨는데 아들인 제가 대학생이 되었다는 거에 엄청 감격하신 것처럼 보였죠. 그날 아빠랑 삼겹살을 사다가 집에서 축하 파티도 했는데요. 아빠는 제가 자랑스럽다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니 술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그날 처음으로 소주를 마셔보기도 했네요. 아빠랑 처음 먹어보는 소주가 아주 달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하니 일단 지낼 곳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비용이 가장 덜 들기도 했고요. 수업이 없는 주말이면 서울집에 올라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 아빠랑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아빠는 제가 들려드리는 대학생활 이야기를 아주 재밌어 하셨어요. 비록 지방대이긴 하지만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빠는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고 주변 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신 듯 했죠. 아빠가 좋아하시니 효도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뿌듯했던 기억이 있네요. 대학 생활은 나름 재미가 있는 편이었어요. 학과 수업이 그닥 부담스럽지도 않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재미도 있었죠. 그리고 나름 뜻깊은 대학 생활을 해보겠다는 포부로 학교 홍보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홍보는 허울뿐이고 매일 술만 먹고 놀러 다니는 일이 전부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동아리 활동 덕분에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게 되었는데요. 한 학번 선배였던 소라 누나와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이 누나도 집이 학교에서 먼 편이라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아리 활동이 늦게 끝나는 날은 매번 저에게 자기 자취방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누나를 데려다 주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소라 누나가 먼저 사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커플이 되었죠. 처음으로 여자랑 손도 잡아보고 뽀뽀도 처음 해보게 되었어요. 첫 연애라서 그런지 모든 게 새로웠고 설레는 일이 가득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인가 그날도 누나를 자취방까지 데려다 준 밤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자취방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고 가면 안 되냐고 조르는 누나를 따라서 들어갔다가 그날 저는 소년에서 남자가 되었죠. 저보고 처음이었냐면서 소라 누나는 엄청 싱글벙글 해댔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그날 처음으로 기숙사도 무단 외박을 하는 통에 저는 벌점을 먹었지만 벌점을 먹어도 괜찮은 밤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몇 달 정도 엄청 불같은 연애를 했어요. 동아리에서도 교내 커플로 소문이 쫙 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좋은 시간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몇 달 있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소라 누나가 편입을 준비해 보겠다고 휴학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소라 누나는 편입을 하게 되면 저에게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잖아요. 우리는 연락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요. 저는 그렇게 저의 첫 연애를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친이랑 헤어지면서 동아리 부원들 얼굴 보기도 민망해져서 저는 동아리도 탈퇴하게 되었고요. 2학년을 마치고는 도망치듯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죠. 제 친구들 중에는 군 입대를 몹시꺼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군대에 입대하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아마 학교 다니면서 아빠에게 종종 용돈을 받아야 했는데 군대에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조금 편했나 봐요. 월급을 받으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는 재미도 있었고요. 일과 시간이 끝나고 주어지는 개인 시간에는 영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잘 활용했죠. 군 생활 중 저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는 헬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녁이면 체육실로 향해 열심히 역기를 들며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그런 운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내무실 사람들이 모두 운동을 하러 가는 통에 어느 날인가는 호기심에 따라가 보게 되었고요. 거기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들 힘들게 무거운 역기를 들었다 놨다 열심히들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대를 앞두고 있는 최병장이라는 선임이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몸매가 울퉁불퉁한 게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나도 저런 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최병장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차츰 운동에도 재미를 붙이면서 몸짱이 되어보자는 새로운 목표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제대하기 전까지 한 1년 동안 저녁 시간에는 몇 시간씩 체육실에서 혼자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오죽하면 부대 내에서 몸 만드는데 미친 녀석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어요. 입대할 때만 해도 볼품없는 몸을 가졌던 저는 제대할 무렵에는 꽤 멋진 몸을 가진 남자가 되어 있었죠.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과 멋진 몸, 자신감을 갖고 제대를 하게 되었고요. 빨리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바로 복학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은 시간들도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졸업할 생각으로 기숙사 신청을 해뒀는데 탈락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학교 부근에 있는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월세보다는 전세를 구하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모아놓은 돈으로는 택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단독주택 월세를 얻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거리가 조금 있기는 했고 동네가 외진 곳이기는 했지만 월세가 무척 저렴했어요. 허름한 단독주택 3층이었는데 학교에서 가까운 동네 월세의 반값 수준이어서 저는 그 집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1층에는 주인집이 살고 있었고 2층, 3층은 새를 놓은 단독주택이었죠. 집주인은 나이가 지긋하신 노부부였는데요. 바로 그 집에서 보라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돌싱인 보라 아줌마가 이혼하고는 부모님 댁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30대 후반인 보라 아줌마에게는 5살짜리 딸도 한 명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아줌마는 저보다 14살 많더라고요. 이사를 하고 며칠 후에 보라 아줌마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통학용으로 당근마켓에서 허름한 접이식 중고자전거를 한 대 구매해서 학교에 타고 다녔는데요. 교통비도 안 들고 빠르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았죠. 하체 운동도 되고요.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까지 다녀와서는 저녁 늦게야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전거를 접어서는 들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현관문 앞에서 보라 아줌마랑 마주치게 되었죠. 아줌마는 저를 처음 보는지 누구냐고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저는 3층에 이사 온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새로 이사 온 학생이구나 하면서 자기는 주인집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죠. 저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올라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젊어 보여서 애 딸린 돌싱이라는 생각은 못했고요.
그냥 노처녀 정도 되는가 보다 했죠. 그 이후로 몇 번 마주치면서도 가볍게 인사만 했는데요. 가방을 들쳐매고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저에게 보라 아줌마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묻기도 했고요. 대학생이라는 이야기의 전공은 어떤 건지, 어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만날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오기 시작했죠. 그 무렵 저는 번화가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어느 날은 지나가다가 들렀다면서 보라 아줌마가 제가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에 햄버거를 사러 오기도 했었어요. 아마 이혼한 이후에 심심하기도 하고 남자 만날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사 온 저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에게 관심을 갖는 아줌마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아줌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아줌마랑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어요. 보라 아줌마는 좋게 보면 쾌활하고 엄청 부침성 있는 편이었고요. 어떨 때 보면 약간 푼수 같아서 나이에 비해 철이 안 든 것 같기도 했어요. 가끔은 백치미가 느껴지기도 했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금 친해진 이유였는데요. 아르바이트를 마칠 무렵에 연락을 해서는 퇴근길에 햄버거 세트를 포장해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죠. 조금 황당하기는 했지만 햄버거 2세트를 포장해다 달라고 돈은 집에 오면 준다길래 포장해다 준 일이 있는데요. 저는 딸하고 나눠 먹으려나 했는데 갑자기 저랑 한 세트씩 먹으려고 2세트를 부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늦은 시간에 먹는 거를 자기 부모님이 알면 잔소리 한다고 제 방에 가서 같이 먹자고 하는 거 있죠. 저는 보라 아줌마가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3층으로 앞장서는 바람에 엉겁결에 아줌마를 제 방에 들이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너무 자연스럽게 제 방에 들어와서는 자리를 잡았고요. 그렇게 약간 황당하게 저는 아줌마랑 햄버거를 같이 먹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 아줌마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철이 없는 아줌마여서 그런지 대화 수준도 잘 맞는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도 유쾌한 성격 덕분에 같이 있는 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아줌마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나 봐요. 그 이후로도 아줌마와의 햄버거 야식 타임이 몇 번 이어졌고요. 야식을 먹었으면 소화도 시킬 겸 산책해야 한다는 아줌마에게 이끌려서 동네 산책을 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도 패스트푸드로 야식을 먹고는 같이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어서 한적한 길을 같이 걷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뜬금없는 질문을 저에게 해왔어요. 조금 편해지고 친해지기는 했지만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아줌마는 갑자기 제가 좋다면서 고백을 해왔어요. 제가 착하기도 하고 속이 깊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면서요. 그러더니 은근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감정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머뭇거리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답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줌마가 좋은 분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죠. 그 말을 술학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걸까요? 그때 갑자기 아줌마가 제 뺨에 기습 뽀뽀를 해왔고요. 그러더니 제 팔짱을 끼고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저는 그때 느낌이 왔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느낌이요. 그렇게 아줌마는 저에게 팔짱을 낀 채로 바짝 붙어서는 집까지 함께 걸어왔고요. 아니나 다를까 집 앞에서 아줌마는 오늘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면서 제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잠깐 생각한 후에 저는 아줌마의 손을 잡고는 제 방으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아줌마를 피하고 싶지 않았고, 저도 아줌마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제 원룸으로 같이 올라갔고요. 그렇게 거기서 보라 아줌마랑 결국 사랑을 나누게 되었네요. 대학교 1학년 때 이후로 너무 오랜만이어서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나눌 때는 너무 금방 끝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괜찮다고 저를 토닥여줬고요. 제 몸이 정말 좋다고 연신 감탄하면서 칭찬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2차전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는 아줌마가 어찌나 정성스럽게 저를 사랑해주는지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사귄 여자친구랑 했던 거랑은 비교가 되지도 않았죠. 사랑을 나누는 게 이렇게까지 좋은 느낌이라는 걸 보라 아줌마 때문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2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나서 엄청나게 다정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죠. 무엇보다도 보라 아줌마가 저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아줌마는 그날부터 저의 여자친구를 자처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왔는지 몰라요. 제 방에 와서 청소를 해주거나 빨래를 해주기도 했고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몰래 챙겨다가 저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죠. 그리고 틈만 나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사랑을 나누자고 유혹을 해왔어요. 그리고는 제 정신이며 체력을 쏙 빼놓고 갔죠. 아줌마는 저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애교도 엄청나게 부리는 편이에요. 관계를 하면서는 절정에 가기 전에 꼭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냐고 묻기도 하고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기 전에는 1층 자기 집에 안 내려간다고 떼를 쓰기도 해요. 물론 저도 아줌마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절정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저도 모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아줌마가 좋기는 하지만 이 감정이 사랑인 건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로 사람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데이트를 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편이에요. 아줌마는 마치 우렁각시처럼 제가 퇴근할 때 찾아왔다가 새벽녘에 조용히 1층으로 돌아가곤 하죠. 아줌마랑 보내는 시간은 즐거운 편이에요. 그렇게 보라 아줌마랑 몇 달째 연애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덕분에 저의 대학 생활이 정말 즐겁고 짜릿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아줌마가 자꾸 저에게 요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예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라 아줌마는 제가 졸업하고 나면 같이 살림을 차려서 살자고 저를 꼬드기는 중이에요.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아예 같이 살자는 아줌마의 제안이 부담스럽기는 해요. 나이 차이도 마음에 살짝 걸리기는 하지만 아줌마에게는 5살짜리 딸도 한 명 있잖아요. 저는 연애 경험도 많지 않은 20대 중반에 불과한데 5살 된 딸은 솔직히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물론 이 마음이 깊어지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펄쩍 뛰실 것 같아서 이야기는 안 드린 상태이기는 해요. 보라 아줌마는 정말로 저만 오케이 하면 저하고 살림을 차릴 기세이기는 한데요. 저도 아줌마가 좋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어찌해야 할지 정말 고민스럽네요.